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지금 매장에 줄이 많이 서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이제 대학 강의가 있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앞에 이렇게 줄이 있는 거예요. 대학가 입구에.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줄인가 봤더니 바로 SKT 유심, 무료 유심 준다고 해서 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픈런이었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는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섰는데 사실 지금 이제 유심 교체했던 인원을 봤더니 SKT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 한 23만 명 정도가 조사됐는데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28만 명까지 올라왔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예약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유심 교체를 예약한 분들이 43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정상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유심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큰 이슈가 될까라고 보는데요. 제가 폰을 두 가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검정 폰이 제가 실제 쓰는 폰이고요. 요거는 이제 공기계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유심을 빼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통화가 바로 될까요? 되죠. 바로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유심이 결국엔 나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유심을 빼서 실제 쓰는 폰에서 빼서 여기다 넣으면 바로 통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가입자 식별번호가 유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유심이 중요한 이유가 가입자 식별번호, 그다음에 폰 기계번호, 그다음에 이제 유심 인증키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뚫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유심, 내가 쓰고 있는 게 복제가 돼버립니다. 그렇네요. 지금 해킹이 됐기 때문에. 그 복제가 되면 내가 실제 쓰는 폰, 이 검정 폰에 대한 똑같은 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유심을 이제 2개 꼈으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복제 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스러움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제 해커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폰이 복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뭐 2차, 3차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제가 지금 폰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항상 폰을 꺼놓거든요. 예. 아니면은 뭐 저희 멀리 두던지. 근데 제가 지금 끄지를 못합니다. 왜죠? 끄는 순간 해킹을 당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SKT 전화번호 유심 교체하기 전까지는 재부팅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유심이 복제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 폰을 끕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폰이 돼버리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는 진짜 폰이 돼서 내가 먹통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의 모든 개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금융 정보가 빠져나가서 폰을 저도 불안합니다. 전화 울릴까 봐. 근데 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번에 SKT 쓰시는 분들은요. 절대 방전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재부팅돼야 되나요? 그래서 방전시키지 말고 충전을 잘 해놓으시기를 좀 권유드리겠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번 유심 문제가 개인 분들에게 굉장한 그 피해를 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말 SKT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이 방전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온라인 유심 교체 예약자 수 아까 432만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제 기준 아니고 오늘 기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심 교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아마 교체 시간까지 꽤 걸릴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유심 교체 예약 건수가 이제 432만 명이고요. 거기에 SKT는 이런 얘기합니다. 유심 교체한 수, 그다음에 예약한 수, 그다음에 실제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한 수 다 합쳐서 1,331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는 공식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SKT의 사용자 보면 이제 유저들을 봤더니 이게 2,300만 명 정도 돼요. 가입자 수가. 거기에 알뜰폰 200만 명까지 하면 2,5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거의 반만 하셔갖고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심 교체에서 스케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가입자 수가 2,500명 정도가 되고 뭐 보시면은 이제 15만 명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요 시간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전체 가입 이렇게 바꿔주는 데가 그래서 꽤 시간이 흐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유심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100만 개 정도가 준비돼 있고 이번 달 말까지 아니면 다음 달까지 500만 개 준비하겠다는 것이 SKT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해봤자 600만 대거든요. 지금 가입자 수가 2,500만 명인데 그래서 이게 많이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이유가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셔서 타 이동통신사로 이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 이동통신 가면 그쪽에 맞는 유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동하신 분들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점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평론가님이랑 잠깐 얘기했을 때 SKT 쓰신다고도 네.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그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일단 신청해 놓으셨다라고 네. 해주셨잖아요. 네. 이거 하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그나마 낫죠. 왜 그러냐면 유심 보호 서비스는 뭐냐면 이제 내가 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제를 예방하는 겁니다. 타 이제는 해커가 예를 들어서 이 유심에 대해서 복제를 시도한다. 그다음에 꽂는다. 키에 꽂는다 그러면 이걸 이제 방지하는 기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SKT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먼저 이렇게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서비스에 이제 빨리 서비스를 해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본인 인증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본인 인증하고 들어가는데 예. 문제가 시니어분들이나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 인증 하기도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계속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시니어 분들이나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SKT인지 모르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되게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명의도용 서비스가 계속 요즘에 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패스 앱이 뭐냐 그러면 이동통신사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인증 앱인데요. 이 패스 앱에 들어가시면 명의도용 서비스가 있어요. 예. 방지 시스템인데 이 명예도용 서비스를 가입을 하시면 일단 2차, 3차 뭐 피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요? 이용자가 몰려갖고 지금 계속 뭐야? 느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되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역시나 새로운 유심으로 갈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겠죠. 이거는 새로운 유심이 지금 물량이 없다 보니 타사로 이동하신 분이 많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유심을 교체했을 때도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심을 보시면은 이제는 티머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티머니 같은 게 교통카드잖아요. 그렇죠. 이 교통카드 쓸 때 선불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불 금액이 어디 들어가느냐? 유심 칩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고 유심 칩을 교체해 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남아 있는 금액도 같이 사라지게 팀원이 됩니다. 충전해 놓은 금액이 사라지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는 주의할 점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선불 폰에 그러니까 선불 티머니가 있다 그러면 일단 그 돈을 딴 곳을 이체하신 다음에 아니면 다 소진해 버린 다음에 유심을 이제 교체하는 방법.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유심 교체했을 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연락처가 저장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예. 아니면 사진도 저장될 수 있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좀 옮겨놓은 다음에 이제 유심을 또 교체하는 그런 주의사항이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평론가님, 다른 통신사나 알뜰폰으로 이전하는 건 안전한 방법인 건가요? 그렇죠. 그게 또 근원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다른 이동통신사를 옮겨간다 했을 때는요 유심이 새로 나오거든요. 그 그쵸. 통신사에 맞는 유심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 유심을 새로 얻기 위해서 그냥 타 이동사로 넘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쵸.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이 이제는 정보 보안 때문에 사실상 많은 임직원들한테 빨리 유심을 각각 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SKT 유심이 없다 보니까 네.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거 가지고 사실상 또 되팔릴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한 유심에 10,000원도 안 되는 걸 갖고 15만 원에 판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다 보니 일단은 타 이동통신사로 이제는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에서 넘어가신 분들이 이제는 유심 첫날이었는데 34,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제는 이동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타 이동통신사로 넘어가신 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불안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줄도 서 있다라는 거 우리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 쓸 시간 없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택배로 좀 받을 수 있는 거 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SKT 입장에서는 과거는 있었어요. 사실 LG U+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는 택배로 이제는 배달을 했었는데 SKT 공식적인 입장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만약에 5배송을 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한테 간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그 유심을 또 껴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해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배송 문제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택배 서비스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리점 가서 이제 유심을 교체하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데 현재까지는 택배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 같은 건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불안감이 지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번 이제 유심 교체 뭐 다 이루어지고 해결하는데 한 조사 결과만 해도 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도어 한마디로 해커가 이제 SKT 서버에 백도어를 설치해서 백도어는 뭐냐면 뒷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식적인 문으로 들어갔더니 암호화가 돼 있고 이제 암호화가 돼 있으니까 못 뚫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커들이 이제 백도어를 설치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일명 개구멍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길로 이제 데이터를 빼는 거거든요. 근데 백도어를 설치했는데 그 백도어가 어떻게 설치되며 그 지금도 남아 있는지 이게 부분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심 교체했습니다. 근데 백도어가 살아 있는 거예요. 또 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사 기간만 해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2차, 3차 피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스러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유심 교체가 일단 1차적인 어떤 방법이겠지만 빨리 지금 조사가 돼서 사고 경위가 파악이 돼서 2차, 3차 해킹을 좀 막아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불이 떨어졌고 SK 입장에서 당연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동통신으로 또 이동하시는 경우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2차, 3차 피해가 그렇게 심을 옮기는 심스와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뭐 나도 모르게 알뜰폰이 갑자기 개통돼서 뭐 5천만 원 대출이 있었다 이런 류의 기사들도 나왔는데 그건 이번 사태와는 관련은 없는 거죠. 예, 이번 사태와 조사를 해봤을 때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폰 복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이제는 스미싱에 당하신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개인정보가 탄류가 돼서 이동이 돼갖고 그 개인정보 가지고 사실상 톤을 이제 먹통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이제는 새로운 폰으로 이제 돈을 빼가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5번 이렇게 해갖고 5천만 원이 빠져나갔던 사례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는 이번 SKT 이제 유심 해킹 사건과 보도가 맞물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와 관련된 거 아니냐 의심을 하셨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아닌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번에 아직은 이 유심 해킹 때문에 뭐 2차, 3차 금융적 피해는 아직 보고가 되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제 개인정보 보호도 좀 철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요. 2차, 3차 다 이런 사고들이 우려가 되는데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어제 국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입자들의 불안 해소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또 SKT에 독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현재 SKT 가입자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 추가적인 방법들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일단 나오고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이제 유심을 빨리 교체하는 거 이게 가장 우선순위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심 보호 가입을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거 그냥 무료거든요. 이제는 티월드라든지 공식 앱 들어가셔서 유심 보호 서비스 그냥 누르시면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거 가입을 안 하셨거든요. 이거라도 빨리 가입할 수 있도록 SKT가 더 독려해야 된다. 저한테 문자 계속 옵니다. 예, 가입하라고 그래요? 계속. 예, 가입하라고 해서 이렇게 캠페인이라든지 독려를 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안을 더 지금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스미싱 정보 한마디로 유심칩 빼갔잖아요. 거기에 내 개인정보까지 조합이 돼버리면은 이건 뭐 말 그대로 금융 피해밖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좀 방지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OTP 서비스를 꼭 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 가시면은 이제 OTP 서비스라 해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줍니다. 근데 OTP 서비스가 있으면 일회용 비밀번호야 매번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은행, 특히 이제 금융 보안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시잖아요. 내 돈이 혹시나 딴 데로 이체되지 않을까. 그래서 OTP 서비스를 가입하시면 일단 이런 부분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OTP 서비스가 없으신 분들은 은행 가셔서 이제 보안 키를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을 했고요. 경쟁사나 유심 제조사 등의 주가는 좀 뛰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해킹이 보도가 된 이후에 SK 주가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올랐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상 어제 갑자기 7%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유심칩을 무료로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한 개당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본다 그러면 곱하기 2,500만 명인 거예요. 그러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SK 쪽에서는 쏟아내야 됩니다. 그 금액도 문제가 되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야 이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불러오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 타 이동통신사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크게 이제는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었죠. 정보 보안의 기업들이 소홀하게 되면 이 금전적 손해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 아끼려고 보안 이거 그냥 소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런 보안적 측면에 돈을 쓰셔서 개인정보 보안, 뭐 기업 보안도 지키는 게 오히려 기업의 이윤에 더 이득이 된다는 거 이번에 좀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SKT의 지금 뭐 금전적인 손해가 이제부터 전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무형과 유형의 손해가 아마 SKT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